안녕하세요. 메가비뇨기과 방송학업점 대표원장 조시환입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아니면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마려워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복합적으로 함축한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방광이 무엇인지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너무 과하게 압축되거나 너무 예민한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그런 증상이 아니라 방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우리가 소변이 마려웠을 때 갑작스럽게 참기 힘든 상태인 절박뇨, 이 절박뇨가 심해져서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들었을 때 가다가 새는 절박성 요실금, 밤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 같은 증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호소하시는 것들은 추워지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물을 드시거나 커피를 드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또는 매운 것, 짠 것, 신 것 같은 음식을 드셨을 때 방광이 과도하게 자극해서 소변이 급하게 마렵고 자주 마렵고 막상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는 잔뇨감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병력 청취입니다. 내가 물을 너무 과도하게 먹진 않는지, 아니면 커피를 하루에 4잔씩 5잔씩 많이 드시진 않는지, 담배를 많이 태우진 않으시는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광 초음파를 통해서 방광을 다른 장기가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방광에 무슨 덩어리가 있거나 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하겠고, 또 요속도 검사, 방광의 압축력이 어떻게 되는지, 소변을 얼마나 시원하게 잘 보시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잔뇨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소변 다 본 다음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흘러 넘치지 않는지, 완전히 다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이 너무 예민해서 잔뇨감이 남아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막상 병원에 오실 때 내가 소변을 자주 마렵고 급한 거는 불편한데 정확하게 몇 시에 얼마큼 받는지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이랑 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뇨일지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몇 시에 얼마큼 받고 하루 총 소변량은 얼마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의 방광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광경, 방광 안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방광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요약동학 검사를 통해서 방광 기능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됐을 경우에는 방광이 너무 과하게 압축하는 경우 방광을 둔하게 만드는 약을 씁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약물은 항콜린제, 베타스 아고니스트라는 두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항콜린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눈이 뻑뻑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는 노년층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지장애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약물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항콜린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급성 요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건데요. 방광을 너무 둔하게 만들어서 도리어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소변을 다 본 후에 잔뇨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안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결석이 생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타스 아고니스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타미가라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항콜린제처럼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타스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부정맥이 있는 경우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 후에 약을 처방하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민성 방광과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물을 하루에 3리터 4리터씩 먹어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볼 때 소변 양이 400, 500씩 계속 소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이 아니라 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보통 4, 500을 잘 못 채웁니다. 100만 차도 마렵고 200을 잘 못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는 거,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과한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변이 조금이라도 마려우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4, 500까지 늘어나야 되는 방광이 1, 200밖에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고착화돼서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방광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또 소변이 많이 마렵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배뇨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이 찼을 때 아랫배가 뻐근해진다고 보통 말씀하시는 이제 만성 방광염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과 혼동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소변이 찼을 때 소변이 급한 건지, 소변이 찼을 때 아랫배가 아픈 건지에 따라서 과민성 방광과 만성 방광염 또는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민성 방광과 감별 진단이 필요한 질병들로는 급성 방광염이나 만성 방광염, 방광결석, 방광암, 전립선 비대증도 과민성 방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실제로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방광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과비뇨기과 강서망업점 대표원장 조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